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어제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등의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끝났고요. 오늘 목요일 그리고 내일 금요일 날 해서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죠. 제가 수시에 대해서는 얘기를 더 이상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제 일도 너무 바빠서. 근데 학원으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저희가 무료 뭐 하는 곳이 아닌데 어쨌든 학원으로 간단간단한 문의를 되게 많이 주시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경쟁률, 충원율, 입결 뭘 중요하게 따져야 되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과 학과 중에서 뭐가 우선인가요? 이거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대학이 우선이어서 그 대학의 낮은 과라도 꼭 합격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면 됩니다. 원래 제가 수리논술과 학생부 교과 정도가 제 전문이기 때문에 이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정시에서 이과는 학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재수나 삼수 등의 재도전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대학에서도 고민이 학생들이 너무 많이 이탈을 하는 게 문제여서 학생들을 붙잡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과나 복수전공 제도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과 제도가 좀 더 확장돼서 예전에는 학과 정원에서 뭐 한두 명 이 정도만 전과를 할 수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 입학하려는 학과의 10% 최대 20%까지 전과를 허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 대학에 발을 걸친 다음에 희망하는 학과로 다시 전과를 하는 2단계 전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성적이 좋지 않은데 최대한 대학을 한 칸이라도 올리고 싶은 학생은 학과보다는 대학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얘기를 오늘 다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컴퓨터공학을 원해요. 이런 학생들이 요즘 많죠. 그래서 6장 원서를 썼는데 다 컴공을 써와요. 제가 보기에는 그 대학도 힘든데 그 대학에 가장 높은 과를 써와가지고 그러면 잘해야 예비까지 받고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정말 피눈물 나는 후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쟁률, 충원율, 모집인원, 입결 중에 내가 한 칸이라도 좋은 대학을 가려면 뭐가 우선인가요를 살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대학의 학과의 정시 입시 결과의 순위를 보고 최하위를 제외한 그 다음 순위, 그러니까 하위권에 있는 학과들을 고르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경쟁률은요, 수시의 특성상 수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학과나 대학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내가 시험을 잘 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수시에는 자기가 쓰고 싶은 학과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대학의 상위권 인기학과에 몰리는 게 거의 대부분의 현상이죠. 그렇다면 대체로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인기학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쟁률은 낮은 학과를 선택하는 게 좋겠고 작년에 경쟁률이 낮은 학과는 올해 약간 반등할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요, 컴공, 소프트웨어, AI 연관 학교가 경쟁률이 높아요. 정시 입시 결과도 높습니다. 반대로 건축학과, 건설환경공학, 도시공학, 뭐 동물 관련한 이런 학과들이 경쟁률이 낮고 정시 입시 결과도 당연히 낮습니다. 정시 입시 결과가 낮은 학과를 선택하면 거의 실패하지 않고요. 충원율은 만약에 어떤 대학이 10명을 모집했는데 충원율이 뭐 한 200%가 돼요. 충원율이라는 건 많이 추가 합격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꼭 나에게까지 기회가 있는 거로 판단을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모든 경우에 다 일률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충원율이 높다라는 말은 그 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다른 대학교에도 합격을 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학생은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네, 있죠? 그리고 이 학생의 실력은 좋은 건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과가 보통 충원율도 높아요. 물론 논술 전형의 상위권 대학의 상위권 학과는 충원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거 말입니다. 그래서 충원율이 높은 학과를 선택하려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상위권 인기학과를 선택할 확률이 많아요. 보통 논술 전형으로 내려오 보면 상위권 대학의 학과들은 위아래 가리지 않고 충원율은 낮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중하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에서 선택할 때는 충원율이 높은 학과는 인기학과고 입결이 높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게 더 좋다. 사실 충원율은 논술 전형으로만 좁혀보면 입결이 높고 낮음과 무관한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학과가 많이 돌았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과의 합격자 중에 마지막 성적, 즉 합격자의 컷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학과가 충원율이 엄청 높았지만 그 학과의 마지막 합격자의 성적이 더 높다면 거기는 무서운 곳이고, 충원율이 없더라도, 충원율이 제로이더라도 그 학과의 입결 자체가 낮다면 왜 충원율이 낮을까요? 그 학생은 거기 겨우 합격하고 다른 데 합격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빠지고 그냥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충원율이 높다면 그 학과는 인기학과이면서 입결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과가 50명을 뽑고 건축학과가 5명을 뽑는다. 컴공이 50명을 뽑고 충원율도 100%다. 사람들도 그 숫자를 봐요. 모집 인원이 50명이고 충원율도 100%다. 그러면 정말 실력 좋은 애들이 엄청 많이 몰리는 것을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는 정시 입시 결과랑 경쟁률이고, 덜 중요한 요소는 모집 인원과 충원율이다 라는 거예요. 자, 모집 인원 말씀드려보면 모집 인원 역시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30명을 뽑는 학과가 있고 3명을 뽑는 학과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3명밖에 안 뽑으니까 안 되겠다. 그런데 경쟁률이 50대 1이라면 150명이 온 거고, 30명 모집의 경쟁률이 50대 1이면 1500명 온 거예요. 이 1500명 안에 3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일률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맞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수험생들이 수시 지원이라는 건 선택을 하는 거니까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은 크게 중요치 않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결국 여러분은 이 생각 하나만 딱 오늘 얻어가시면 됩니다. 그 학과의 정시 입시 결과를 보고 낮은 학과를 선택하면 그 대학에 걸칠 수 있다라는 거고, 수학과만 논술 전형에, 특히 자연계열 수리 논술에서만 수학과는 좀 매니아층이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수학과만 비정상적으로 좀 입결이 높으니까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면 그냥 학과를 고르다가 우연하게 수학과를 고르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 서울대 논술 입시 결과를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논술 점수는 700점 만점인데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가 가장 인기가 좋고 모집 인원도 많아요. 그래서 경쟁률도 거의 탑급으로 높죠. 합격자의 논술 점수의 평균이 556.87이고 합격 컷은 보여지지 않는데, 어쨌든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의 모집 인원도 많고 경쟁률도 높고 또 합격 컷도 높다. 충원율은 서울시립대 정도 되면 논술 합격에서 충원이 거의 안 됩니다. 논술 합격이 여러 군데 합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은 겨우 어쩌다가 하나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합격하면 그냥 등록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합격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건축학부 같은 데 보면은 5명 모집하지만 25대 1로 경쟁률도 낮죠. 학생들의 선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 합격자의 평균 점수도 전자전기 컴퓨터보다는 현저하게 낮죠. 그러면 모집 인원이 적다고 여기를 두려워하면서 전자전기를 쓸 게 아니라 여기를 쓰는 게 합격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다시 결론 내립니다. 모집 인원 중요치 않다. 충원율도 중요치 않다. 정시 입시 결과의 순서대로 최하위를 빼고 그 다음 하위권 학과를 선택하는 게 대학을 최대한 올리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수시 지원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잘 마무리 짓고 남은 입시 준비 잘해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